아, 네. 지금 제가 오늘 제품인데요.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어제 저녁에 결정해서 아침에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본포뮬러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본인들도 좀 특혜를 많이 본 제품일 것 같아서 한번 본포뮬러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음. 일단 지금 저희 본포뮬러 같은 경우는, 본포뮬러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제품의 이름은, 모든 제품의 이름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문 좀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네. 일단 지금 보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뼈라고 하는 뜻인 건 아실 거고, 포뮬러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뭐 카트리지 포뮬러, 본 포뮬러라고 얘기를 하는 그 포뮬러라고 하는 제품은 내 뼈에 대한 기본 꼭 필요한 공식처럼, 어, 공식처럼 들어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좀 영어권 회사고 그러기 때문에 제품도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뭐 리버 포뮬러는 뭐 이렇게 이게 강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리버가. 그래서 리버 포뮬러는 간에 정말 꼭 필요한 공식들이라는 이제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칼슘제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뼈 쪽에 필요한 그 칼슘이 정말 제대로 된 흡수율의 형태가 굉장히 높은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강조하고 오늘 잠깐 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해조칼슘이라는 건 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도 같이 들어있고 다른 비타민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포뮬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칼슘이라던가 이런 각종 미네랄이라고 하죠.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미네랄, 칼슘, 철분, 뭐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꼭 우리 몸에 필요한 그 미네랄인데, 이런 미네랄이 단기간에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음식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 몸에서 자꾸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상태, 이렇게 부족해지면 병이 생긴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병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현대인들이 좀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미네랄의 부족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고요. 그래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네랄을 충분히 아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인바디를 찍으면 맨 위에 뭐 체성분 얘기를 할 때 우리 무기질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칼슘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기질에서 지금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칼슘이 모자라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루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그 중에서 어떤 미네랄은 식품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서 그냥 생성이 되지 않고 외부로부터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체의 가장 풍부한 무기 원소이고, 우리 몸의 체중의 1.5%에서 2% 굉장한 양이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이 가루가 부족하면,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147가지 질병이 유발된다라고 닥터 월렉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비타민? 답을 지금 비타민으로 해주신 거예요.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게 뭐다? 바로 어, 아유, 우리 이은희 사장, 칼슘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그 대량 원소이고요. 미량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미네랄이고, 칼슘이 부족했을 때는 도대체 147가지가 뭔가 되게 궁금해요. 147가지가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해서 결핍되었을 때 생겨나는 질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칼슘 부족하면 뼈가 당연히 망가지겠죠. 뼈가 물러지고, 그래서 골다공증부터 시작해서 골다공증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우리의 생명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실 건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명활동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뼈나 치아를 골격을 유지한다는 거 외에, 자, 대표적인 기능이 근육을 수축하고 유연하는 건 반드시 칼슘과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작용을 할 때도 칼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이 모자라신 분은 신경 전달 좀 안 되고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좀 예민해진다 싶을 때 우리가 뭘 드려요? 포티트롤이라든가 이번에 마이 트라이언프 같은 걸 드릴 때 일대 칼슘을 같이 들으면 굉장히 신경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포막 투과성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통과를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화학작용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이 세포막의 투과성을 조절한다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흡수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비타민 B12에 하는 영향도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 혈액에 있어서 비타민 B12나 엽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 굉장히 커다란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그 외에도 암 발병률을 줄이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혈관의 어떤 그 혈관의 경직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고혈압을 또 고혈압을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칼슘이 부족했을 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거 다른 사장님이 강의하신 부분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신장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칼슘 부족해지면 특히나 이제 신장 결석이 생겨요. 제가 아는 분도 췌장 결석이나 신장 결석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원장님이 칼슘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예방의학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석이 생겼거나 아니면 석회가 됐을 때 칼슘을 적게 먹어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석회화가 됐거나 결석이 생겼을 때, 담석 같은 게 생겼을 때, 오히려 칼슘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원장님이 있으세요. 근데 두 분에 대해서 누가 옳다 그르다는 말씀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얘기는 우리 몸이 뭔가가 뭉치고 결석이 되고 담석이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자, 제가 생각해도 그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몸에 칼슘이 모자라요. 내 몸에서 분명히 이제 좀 이따 퍼센티지가 나오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칼슘이 치아나 뼈에 존재하는데 내 몸에서 칼슘이 모자라면 이거를 자꾸 그 조골세포, 파고세포 영향에 의해서 내 몸에 있는 칼슘을 녹여내요. 녹여내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게 한 10ml인데 꼭 내 몸은 부족할까 봐 20ml 이렇게 뭐 15ml 이렇게 많은 양을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한 10ml를 쓰고 난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이 칼슘을 쓰고 난 대사 찌꺼기 부분들이 그게 어떤 뭐 지방이라던가 독소들과 뭉쳐서 딱딱하게 되어지는 거. 근데 칼슘은 아시겠지만 조개 껍데기가 100% 거의 100% 칼슘이잖아요.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뭉쳤을 때 그게 셀룰라이트도 되지만 혈관벽이나 이런 신경계 쪽에 끼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고혈압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내가 좀 대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는 췌장이라던가 신장이나 콩팥 같은 곳에 가서 이게 딱딱하게 굳는 게 바로 결석과 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모자라면 녹여내고 녹여내면서 대사 찌꺼기들이나 잉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석회화시키고 결석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본다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칼슘이 부족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꾸준하게 먹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관절염의 85%가 지금 칼슘 부족이고요. 잠을 못 자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신경 안정을 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 신경 안정 등 굉장히 중요하고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거나 이런 부분도 칼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그리고 올경증, 증후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고혈압이 돼서 아까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고 경화되면서 동맥경화가 오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콜레스테롤 거기 가서 축적되면서 죽색 동맥경화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암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치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거의 뼈와 치아의 99% 정도가 있고요. 1% 아주 진짜 미량이지만 이 미량의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심장 자체가 뛰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심장을 뛰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서 내 몸 안에 미네랄이 전해질 밸런스라고 하는 이 균형이 깨지면 굉장히 해로운 역할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면서 이게 암이라던가 동맥경화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성인 질환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칼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칼슘이 부족해지면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도래하는지 아시겠잖아요. 근육 자체, 신경 자체 모든 곳에 칼슘이 쓰여지는데 어떤 칼슘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 일반적으로 보통 칼슘은 무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려면 절대 뭐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C도요. 합성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려면 엄청난 기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 칼슘이 흡수가 되려면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타민 C라던가 D라던가 K라던가 여성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칼슘이 가장 최고의 칼슘이고 무기질 형태의 칼슘보다는 내 몸하고 아주 친화적인 유기질과 합해진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가 굉장히 흡수가 잘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칼슘은요, 어,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 경험할 때 예전에는 칼슘을 이제 보험 처리돼가지고 칼슘이 처방이 나와요. 근데 칼슘을 드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성향들이 뭐냐면 소화가 좀 안 되거든요. 여자 좀 많으신 분들이 칼슘이 많이 부족한데 칼슘을 먹으면 대부분 호소하는 것들이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변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내는 융털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융털로 되어 있는데 이 무거운 무기질 칼슘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갑자기 내 몸이 뭔가 돌덩이가 딱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수풀에 돌덩이가 딱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뭉쳐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소화장애가 오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변비 같은 것들이 유발을 하거든요. 근데 파마넥스 칼슘 우리 본포뮬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칼슘의 함량이 아닙니다. 칼슘이 얼마나 잘 흡수가 잘 되는 형태, 그래서 생체율이 얼마나 이용률이 높은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가장 좋은 미네랄의 형태는 유기질과 화합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자연계에서 주로 뽑아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이 잘 흡수가 되려면 우리 몸하고 아주 똑같은 형태의 아미노산과 함께 이렇게 합쳐졌을 때, 자, 그거를 아미노 킬레이팅 공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진짜 세계적인 특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슘이 진짜 그냥 무기질 형태라고 했을 때, 미네랄 형태, 무기질 형태라고 했을 때, 아미노산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싸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걸 딱 먹었을 때, 아, 이건 그냥 내 몸하고 비슷한 성분이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몸 부담 안 느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칼슘보다도, 무기질 칼슘보다도 흡수율이 90% 이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생체 유용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거의 2배가 아니라 뭐 7배 가까이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저급한 상태의 칼슘보다 7배 정도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칼슘을 흡수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그 비타민 D는 칼슘이 대사돼서 우리 몸에 이용될 때 필요하고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만들어질 때, 뼈로 만들어질 때 칼슘 대사가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기타, 마그네슘, 인, 불이,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칼슘 본포뮬라 같은 경우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기타 영양 성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또 특히나 해적 칼슘이에요. 그래서 정말 흡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또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칼슘이 2라고 한다면 마그네슘 2대1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가장 흡수가 잘 되는데 정확하게 칼슘 200ml에 마그네슘 100ml가 들어있어서 그 비율도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킬레이팅 했을 때 흡수율이 엄청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조 칼슘이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 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실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것도 준비했는데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봄포밀러 하고 물 2병을 갖고 준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포비돈 가지고 하죠. 지금 이거 똑같은 형태예요. 진짜 사람들이 환호성을 들러 이걸 해주면. 이제 에피소드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실 사장님 이제 아시는 분이 나노칼슘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찾아봤더니 되게 비싸요. 2달분에 한 40만 원 정도, 한 달분에 한 20만 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 나노 기술을 가장 발달을 해서 아주 나노 단위로 만들어서 이게 흡수를 높였다고 이제 하는 칼슘이에요. 쇼핑몰에서 한 달에 20만 원 되는 칼슘제를 유통하시는 분이
그래, 그럼 너네 거 칼슘제 한번 갖고 와봐라. 실험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전구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칼슘을 녹여서, 물에 풀어서 녹여서 담가봤을 때 이게 불이 켜지는지, 이걸 하는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 정말 그분은 고가의 칼슘이고, 나노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대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같이 비교 실험을 해보는데 그분이 이거를 풀어서 나노칼슘을 딱 담갔는데 중국에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꺼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꺼내가지고 우리 거 분포면을 까서 이렇게 흔들어서 딱 집어넣는데 거의 밝기가 5배가 더 밝은 거예요. 우리 건 칼슘이. 사실 가격적으로 따졌을 때 4분의 1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칼슘의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분이 정말 확 놀라는 그래서 우리 칼슘을 인정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 동영상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썼었던 동영상인데 핸드폰에서 사라졌더라고요. 진짜 그 동영상 찾으면 제가 한번 공유하기는 힘들겠다. 얼굴이 있어서. 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는 물을 한 병에다만 채우거든요. 20분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포비던을 집어넣거든요. 포비던을 집어넣고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섞으면 이 같은 성분이라는 걸 알겠죠. 우리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본포미를 하나를 까가지고 집어넣고 이제 상대방한테 흔들어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거의 진짜 1초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얘지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비타민C 그 180도 와시하고 비교를 같이 했을 때 얘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들어갔을 때 항산화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드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인체 흡수율이 높은지 그래서 타 제품과 너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게 해조칼슘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꼭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파마덱스에 대해서 칼슘 제품만이 아니라 파마덱스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더라고요.